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주 목요일 전격 사퇴를 했죠. 정치권에 꽤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추진해왔던 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같은 이 검찰 개혁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중도 사퇴는 없다고 했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예. 이 사퇴 결정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이제 내세운 명분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였지만 예. 명분만 중수청 설치 반대였지 그 실질은 네. 정치인 대비 선언, 정치 개시 선언, 예. 이렇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중대범죄수사청은 제가 발의를 했긴 했지만 네. 국회의원 개인이 발의한 것이고 네. 당론으로 채택된 바 없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 중에 있지만 네. 특위 차원에서는 아직 법안을 발의한 적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법무부를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의견을 수렴 중인 상황에서 검찰총장이라면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국회를 통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전달하고 그리고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든지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다든지 네. 또는 그 후에 실제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이러한 그 사퇴해야 될 시기가 있을 텐데 그건 지금은 이제 전혀 그 뜬금없는 사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짜여진 정치 이벤트 사퇴 타이밍을 어떤 때 잡는 게 좋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잘 짜여진 각본대로 사퇴 선언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 사퇴 시점이 적절했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적절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잘 짜여졌다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임기를 다 채우면 이제 7월이 되지 않습니까? 예. 7월 이후에 대선에 나올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궐선거가 한 달이 남은 시점이거든요. 네. 보궐선거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겠죠. 보궐선거 본격적으로 정치의 계절, 선거의 계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몸집을 좀 키워가면서 몸도 풀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 또 이제 일각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발의했던 이제 1년 전에 그만둬야 한다. 이거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 그런 분석도 있던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 아직 통과도 안 됐고 또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후에 통과되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논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으로 이게 법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이제 3월 9일 이후에 사퇴하면 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여당 내 검찰개혁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에 회의 같은 것들이 한번 열렸다면서요? 그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때 특위의 대변인께서 발표하셨지만, 긴 호흡으로 담담하게 검찰개혁은 갈 길을 간다. 윤 총장의 사퇴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 특위가 윤 총장 때문에 구성된 것도 아니고 윤 총장을 개혁하려고 윤 총장을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구성된 거 아니고 이제 전혀 윤 총장과 무관하게 본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본래 검찰개혁의 종착점이었던 수사기소 분리를 어떻게 제도화 입법할 것이냐라는 거였기 때문에 윤 총장의 그 반대 의견은 참고는 되죠. 왜냐하면 이제 검찰 총수이거나 검찰 총수였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검찰개혁 특위의 원래 애초의 로드맵에는 영향이 없다. 예, 그와는 무관하게 진행이 된다. 네. 뭐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내 검찰개혁 특위는 윤석열 총장 사퇴했지만 이 검찰개혁 변수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황 의원께서 중수처 설치법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예. 이 중수청이 설치가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중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직접수사 영역. 네. 그러니까 이른바 6대 범죄라고 하는데요. 6대 네. 범죄. 그 검찰이 담당한 6대 범죄를 이관 받는 기관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거든요. 예. 예, 검찰권 남용 때문에 이제 검찰개혁을 하려는 것이고,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직접 수사를 폐지하지 않으면 검찰권 남용을 막기 어렵다. 이런 이제 그 문제의식에서 보면, 네. 그러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면은 검찰이 맡던 직접 수사는 누가 하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이 다 맡게 하는 방법. 네. 하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이 맡고 있던 영역을 새로운 기관으로 옮기는 방법. 네네. 그런데 새로운 기관으로 옮기는 방법이 바로 중대범죄수사청이죠.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검찰은 이제 공소기관으로 남는 것이죠. 네. 공소기관으로 남아서 수사기관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통제, 즉 영장 청구권을 통한 사법적 통제, 또 기소권을 이용한 사법적 통제. 사실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이용한 수사기관 통제는 굉장히 강력한 통제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영장 청구과 기소권을 이용한 그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또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권 오남용, 또 인권 침해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검증, 네. 예, 이런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 네. 명실상부하게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공소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로 알겠습니다. 돌아가게 되고, 예. 그다음에 수사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 그다음에 국수본, 공수처 이 3대 기관으로 다원화되는 것이죠. 검찰개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주된 축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한 축과 공수처 설치라는 또 하나의 축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리고 그렇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두 기관이 출범하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법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이 중수청 설치가 왜 갑자기 나올까라는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갑자기는 아니고요. 예. 예, 이 검찰개혁의 본질, 최종 종착지, 예. 목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예, 그런데 수사 기소 분리 전 단계가 수사권 조정이죠. 예. 예, 그래서 수사권 조정할 때도 이건 과도기적인 조치다. 또는 1단계 개혁이다. 예. 항상 그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 설치와 함께 1단계 개혁 또는 과도기적 개혁으로서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네. 그래서 21대 국회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20대 국회 때 어쨌든 그걸 마무리했어요. 네. 21대 국회에 남겨진 과제가 2단계 검찰개혁이죠. 수사기소 분리죠. 예. 본래 2단계 검찰개혁이 남아있던 것이지 뜬금없이 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예컨대 이제 지난 19대 국회 때도 그 야당의 곽상도 의원께서도 이미 이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수사청, 네. 수사기소 분리의 수사청을 입법 발의하신 적이 있고, 네. 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야당의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수사청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주요 대선 출마하신 분들이 다 공약으로 제시했던 그런 과제들입니다. 네. 예. 다만 이제 공수처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이 너무 오랫동안 그 시간도 많이 끌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그것만 되면 뭐 다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좀 착시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과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이제 사퇴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이 기소권만 갖게 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되는 이른바 부패 완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검찰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 이제 부패 완판 이런 표현이 너무 이제 품격도 없고 논리도 안 맞고 좀 저급한 정치 공세성 그런 용어로 보이거든요. 이제 부패가 뭐 완전히 판친다. 아니 검찰이 수사 안 한다고 부패가 판치면은 지금 검찰이 수사 안 하는 직접 수사 안 하는 선진국들은 다 부패가 판치고 있는 나라인가요? 그리고 검찰만이 유일한 부패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그 오만과 착각이 지금 검찰 개혁을 불러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패 척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이 검찰이 이 부패 수사에서 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그 패단이 훨씬 더 컸습니다. 즉 검찰이 부패 수사한다 그러면서 스스로 가장 부패한 기관이 됐거든요. 그 스스로 권력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패를 검찰이 덮으면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예컨대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덮으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본연의 역할인 공소기관, 소추 업무에 집중하고 윤 총장도 사실 청문회 때 검찰의 가장 그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스스로 주장한 바 있거든요. 또 수사 기소 분리가 수사청을 세워서 수사 기소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당시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그 정치인 대비 선언 같은 그런 뭐 2박 3일인가 뭐 며칠 동안의 정치 쇼 같은 그런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로 뭐 부패 완판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저는 검찰 총수로서의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수사기소 분리는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맡은 분이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부패 완판이라고 이렇게 하려면 애초부터 검찰총장 직책을 맡지 말았어야죠. 그런 점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부터 전국 고검장 회의가 글쎄요, 지금 다 끝났는지는 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열리고 있고 중수청 설치에 대한 이야기들 뭐 나올 것 같은데 검찰 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내용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우선 그 고검장 회의 물론 이제 총장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고검장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고 해서 고검장 회의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검찰이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평검사 회의, 뭐 고검장 회의 하면서 사실상 집단 의사 표명을 종종 해왔거든요. 다른 공무원 조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검찰에서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 검찰만 치해법권 예외지대에 놓인 것처럼 검찰이 오만하게 검찰이 독자적인 어떤 입법사법 행정과 함께 독자적인 어떤 제4부라도 되는 양 그렇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행정부의 일개 외청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게 국민들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검찰이 뭐 중수청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런 그 대안도 제시하고 뭐 우려되는 바 있으면 의견도 제시하고 뭐 그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이고 이것은 수사기관이 다원화라고 하는 어떤 형사사법제도의 선진화 추세이거든요. 검찰로 일원화되었던 수사기관이 다원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검찰의 기득권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 국민들을 위한 사실 이런 중수청 설치나 수사기소 분리는 피해는
검찰만 보고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선진사법 시스템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국민들 눈높이에 이걸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서 이제 그 반대 의사 분명히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검찰 반대라든가 국민의힘 반대해도 지금 민주당은 의석수가 180석 거의 그 근접해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지난번에 야당도 이것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요. 예. 또 입법 발의도 한 거 있고 과거에 보면 검찰권 남용의 주된 피해자가 야당이었습니다. 예. 지금이니까 이제 야당이 어떤 검찰권 남용의 수혜자가 됐거든요. 네. 그렇지만 과거에는 검찰권 남용의 주된 표적은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 개개인의 내심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때는 네. 이러한 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나 수사기소 분리가 모두를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강행 처리니 뭐 이런 처리가 아니라 네. 여야 간에 충분히 그 논의를 거쳐서 충분히 합의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의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다. 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 발의도 뭐 지금 원래는 좀 그 2월 달에 발의를 하겠지만은 발의 절차에서도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 절차 거치셔서 발의도 미루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 6월 달까지 통과할 목표를 하고 있지만 6월까지 네.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네, 많이 알겠습니다. 남아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합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운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